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암호화폐 시장.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청개구리 본능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비트가 위로 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던졌었는데 그대로 튀어나가면서 비트코인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라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0.1%, 발표된 수치는 0%, 또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전문가 전망치 0.2%, 그러나 발표된 수치는 0.1%로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증시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에 2,8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어제 떨어진 거 다 말아 올리면서 더 튀어오르며 62,73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만 달러 매니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뿅망치로 바로 내리 찍어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대로 쭉쭉 행복한 주말 가지야를 외쳐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10월달에 업토보를 꿈꾸면서 롱 포지션을 과감하게 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2억 9천만 달러치가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년 이래 최고치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66,500에서 58,900달러까지 빠지는 사이 과감하게 롱에 들어갔었던 사람들 전부 다 깨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선물 거래, 레버리지 거래는 살벌하다,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어제 비트코인 누가 팔았을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제나 그렇다시피 일단 단타자들,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했었던 사람들 어제 24,000개의 비트를 손절 쳤다라고 합니다. 손절. 이들은 아마 오늘 반등한 비트를 보면서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지난 6개월 동안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 같은 경우는 150만 개의 비트를 매집을 했었다라고 크립토코인티 기고자는 밝혔습니다. 자, 반대로 고래들 중에서도 1000개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를 매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개미들 뿐만 아니라 어제 한 익명 고래 같은 경우도 쫄아가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쫄아가지고 800개의 비트를 패닉셀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고래의 평단은 62,362달러. 손절을 쳤다는 소리죠. 야, 이거 돈만 많지 허당이네, 허당 고래.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장투자들 중에서도 2년 미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종 위기 상황,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2년 이상을 들고 있는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하면서 비트를 계속해서 그냥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1억 2074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1000만 달러 상당이 빠져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 동안 무려 비트 12,272개를 추매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보내는 무한 신뢰, 비트코인이 이에 대해서 꼭 보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 비트를 또 추매했습니다. 108.99개, 109개가량을 추매를 했는데요. 이들은 가히 아시아의 마이크로스트레러지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비트를 닥닥 긁어 모아가고 있는 메타플래닛. 한편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11%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한 이후로 1570% 엄청난 떡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마이클 셀러의 이러한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그들의 목표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트코인 은행이 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아니라 비트코인 은행이 되고 싶다. 그는 비트코인은 21세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칭 도구이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과 소매 포트폴리오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이클 셀러의 미래 예측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은 미래에 초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소식인데 거래소도의 스테이블 코인 잔액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또한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 4000% 넘게 상승을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3차례나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및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2012년, 16년, 20년도 3차례에 걸쳐가지고 비트코인은 대선 후에 떡상을 했었습니다. 4번째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아니다, 사이클은 바뀌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간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쌓여온 패턴과 데이터가 그렇게 쉽게 바뀔까? 자, 물론 블랙스완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잠깐 멈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코비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국 사이클을 타고 떡상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피터 브렌트,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30주 동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종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패턴이자 시그널이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비트가 전고를 뚫지 못한다면 75% 떡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뭐하나요? 떡상 한번 가야죠. 비트코인이 지대로 쏘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전고 뚫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크립토쿼트 CEO인 쭈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4일, 2주 내로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역사상 가장 긴 반감기 이후 횡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단타자들, 개미들 많이 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상승은 언제쯤 해가지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억토버 이제 거의 중반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마감은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비트코인이 10월달 월봉을 하락으로 마감했었던 때는 딱 2해가 있었는데 바로 2014년도와 2018년도 2해 모두 반감기 사이클상 약세장에 해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10월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저항에 맞닥뜨렸다. 62,000에서 63,000, 3,000 중반 사이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적인 하락 및 축적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에 의하면은 이제 곧 84조 달러어치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 62%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그들이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면은 많은 이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여자 대표적인 마귀 할멈으로서 암호화폐를 못 사게 구는데 앞장을 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죠. 그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라면서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막상 전 세계에서 범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폐는 무엇입니까? 미국 달러죠. 최근에 TD뱅크는 마약 카르텔에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벌금 30억 달러를 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30억 달러 벌금 내지만은 이거 대고 감옥 가는 놈도 없고 자금 세탁해서 번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 벌금을 계속 내면서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암호화폐만 못살게 굴고 있는 이중적인 정치인들. 그러면서 막상 뒤져보면은 본인들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토탈2 차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차트인데요. 자, 그래도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방어를 나름 해주고 있는 알트코인들 더 떨어질 때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개떡 나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토탈2 차트를 보시면은 알트코인들 시총이 살살 기어 올라가지고 해당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회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어제 327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의 유입은 1,800만 달러 상당.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 로만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강력하고 거대한 역 헤드앤숄더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RSI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반전 시나리오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수렴을 그리는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프랙탈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는 분석을 내놨는데, 프랙탈을 만약에 이대로 쭉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40% 앞으로 떡상하게 되면서 이더의 가격이 3,37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좀 가즈아. 마지막으로는 월드코인이 레이어2 프로젝트 월드체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드체인은 이더리움의 레이어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문제인 확장성 및 높은 거래 수수료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좀 도와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켜주기.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디센트 월렛에서 할인 행사 중인데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